네, 이렇게 최근에 지진 관련 소식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동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이거 더 큰 지진의 전조 현상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시 남쪽 일대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6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렇게 지진이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지진 소식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6분쯤에 일본 지바현 남쪽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도 그 지진의 여파가 있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9 이상 되는 아주 큰 지진이었고요. 예. 그 지진의 여진이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발생 피해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한 우리나라도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는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요. 이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강원 동해시 남쪽 일대에서 6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예, 1에서 2 정도 예. 수준인데 요거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거 괜찮은지 좀 불안해서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지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산발적으로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진 또한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지진 현상들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지진 발생 그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주 표가 빽빽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8일에는 동해시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동해 해역에서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그래프 그 그림을 좀 보시면 규모가 2.5, 0.8, 1.4, 1.1 이 정도여서 상당히 작은 규모의 지진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또한 규모가 한 3.5까지 커지는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진들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 또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여러 번 전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개의 지진이 혹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두 개의 지진은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을 하고 있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진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의 지진이 하나의 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지진성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지진
두 개의 지진이 뭐 관련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위치를 놓고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동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하다가 점점 내륙 쪽으로 시가지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닌지 네, 저희가 또 지도를 준비했는데 앞서서 발생했던 이제 지진은 해역에서 발생을 했다면 그 이후의 지진은 이제 내륙에서 발생을 해서요. 이게 점점 가까워 오는 건 아닌지 이것도 좀 걱정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지난달 말에 발생했었던 지진들은, 해안선에서 한 50여 킬로미터 정도 바깥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육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좀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지진은 어떤 특별한 그 시간적 공간적으로 뭐 좀 몰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우연히 동해에서 그리고 지명이 같은 비슷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일 뿐이지 이 두 개의 지진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혹은 이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서 지금 우연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예. 두 개의 지진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은 좀 심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규모의 지진이 비슷한 지역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이런 설명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표를 보면 큰 지진이 없이 작은 지진들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해 그 육지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도 그렇고, 동해 해저 한 50km에서 발생한, 해안선으로부터 한 5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지진도 그렇고, 규모가 뭐 한 1.1, 1.7 이렇게 시작하다가, 큰 지진은 뭐 규모 2 육지에서는, 그리고, 지난달에 발생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 3.5 정도까지 커지기도 했지만, 이게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작은 지진들이 따라오는 이런 본진 여진 관계 혹은 전진 본진 여진 관계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다가 사그러드는 아주 전형적인 군발 지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들의 발생 현황들을 보면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봐왔던 군집 형태의 지진 발생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서서 단층 관련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몰라서요. 이게 혹시 동해상에 있는 단층이 뭐 움직인다거나 뭐 부딪힌다거나 뭐 이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하에 또는 해저에 이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지하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지하 환경을 우리가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층에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단층들이 있고요. 이런 단층들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간헐적으로 재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바다에는 여러 단층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단층들도 여러 개가 있고, 지금 보시는 요 후포 단층, 울릉 단층 같은 경우에는 동해
남부에 위치해 있는 단층입니다. 이 두 개의 단층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옥포 단층과 울릉 단층을 따라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동해 중부 해역 같은 경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 강원 앞바다에는 어떤 단층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단층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단층의 분포가 어떠한지 동해 중부 강원 앞바다의 경우에는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해서 특이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단층과 관련해서는 좀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진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런 소식 자꾸 들리면 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진도 지진인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걸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해일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할 때 생기는 현상인가요? 일단 우리가 지진 해일이라고 하면 지진이 발생하면서 해저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해저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물을 한번 들었다 놔야 됩니다. 그 물을 들었다 놓은 현상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뭐 해안가까지 영향을 주면 이런 지진 해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물을 들었다 놔야 되니까 상당히 깊은 바다의 환경에서만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양의 물을 들었다 놔야 되니까 지하 해저가 크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현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겠구나, 지진이 규모가 커야겠구나, 이런 환경들이 우리 동해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해 같은 경우에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수심 2,000m까지 그 이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을 일으키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6.7 이상, 7 이상 되면 아주 큰 변위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변위 때문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43년과 1681년에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와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런 양양, 강릉, 삼척, 동해 이 부근에서 바닷물이 크게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들이 반복됐다는 것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1643년, 1681년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오래 전의 얘기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고려한다 그러면 아주 가까운 과거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까운 과거에 발생했었던 지진 해일이, 우리 이 주변에서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렇다면 간단히요. 이런 지진해 같은 경우에 전조 현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진 또는 지진 해일 전조 현상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항상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 어떤 특이 현상을 봤다고 하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지만 그런 제보들의 대부분이 지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예. 지진 해일의 경우에는 지진 큰 물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물이 빠져나갔다가 큰 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진 소식이 잇따르면서 혹시라도 이게 강력한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관련 내용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광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